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4쪽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법인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근거 법률입니다. 자, 목적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채용 강요 등의 금지,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굉장히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한다. 그래서 뭐 키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출신 지역 같은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채용 절차법의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자, 우리가 정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게시판에 각종 정보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따른 것이라는 점,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죠. 5쪽에 맨 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특히 지금 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갈 때 쓰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또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새 또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뜨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뭐 관련된 어떤 질문을 들으면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얘기해 주세요.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런 걸 썼다가 요새는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고 좀 아직까지는 조금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직결됩니다. 자, 그리고 생명윤리 안전에 관련된 법률, 이거는 이제 인간이나 인체 유래물, 뭐 혈액 같은 거를 연구할 때 반드시 주어진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점, 생명윤리법이고 뭐 줄기세포 등등을 연구할 때 직결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도 흔히 말하는 그 개인의 어떤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얘기, 그리고 정부는 정보를 될 수 있으면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졸업해서 책임운영기관에 좀 근무를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흔히 말하는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뭐 보더라도 뭐 크게 저는 이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자,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운영기관이 뭐냐? 정부가 하는 업무 중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해야 되고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제가 아마 우리 강의 한 첫 주인가요? 두 번째 주에 이런저런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목록을 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기관들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쪽입니다. 맨 위에 운영원칙. 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경영혁신을 뭐 해야 된다. 성실하게 자,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원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건 없고요. 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명칭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면접이나 이런 데를 갔는데 당시 그러니까 지원자가 지금 지원하신 이 기관이 어느 법률에 해당되는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확인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책임운영기관에 지원했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그 명칭조차 모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런 거 물어봐요. 이제 여러분들 이 공무원의 그 뜻을 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이거 물어봐요. 이제는요. 왜냐면은 그 많은 지원자들을 어떻게 걸러내요? 그 많은 지원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인형 질문을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 물어볼 날이 제가 볼 때는 곧 와요. 제가 이거 재작년부터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날이 얼마든지 금방 옵니다. 그리고 6쪽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히 공기업,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소원을 빌 정도의 공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은 뭐 자율경영, 책임경영, 합리화, 투명성, 서비스 증진, 좋은 말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적용 대상,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근 1000개가 넘어가는 공공기관이 다 이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까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자, 무슨 시설관리공단, 무슨 도시공사, 무슨 공단, 뭐 이렇게 지역에서 설립되어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공기업에 가셔가지고 이제 좀 심층 면접 같은 거 보는데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지원자께서는 우리 기관이 어느 법에 근거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자, 지방공기업법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인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신있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기관을 소개해 보십시오라는 얘기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지원한 이곳을 소개해봐라. 그러면은 뭐뭐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흐뭇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의외로 잘 안 가르쳐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공기업의 홈페이지 가면은 뭐 회사 소개, 경영 소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눈여겨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이제 민원 처리.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됐어요. 그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7쪽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인.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민원인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자, 이 법의 근거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민원 처리의 원칙이나 정보 보호. 만약에 뭐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 찾아온 사람, 우리 주민에게 그 주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우리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에 관련된 법률을 이런 명칭이 있고 대략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돋보일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고요. 자, 여기까지 통해서 일단 다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 일부러 법령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제가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뭐뭐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딱 들으셔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파일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살펴보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게 결코 전공의 이론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